네,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역습의 빵빵빵입니다. 예. 그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욕설 위협이 담긴 문자 150여 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문자의 역습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요. 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문자 내용입니다. 한쪽에서 이제 비판을 누군가가 하니까 민경욱 의원이 빵빵빵이라고 응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는 거냐 이러면 상대가 발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네. 그 문자 보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뭐라고 한 겁니까? 네, 저 빵빵빵에는요. 그 상대방의 실명 석자가 들어갑니다. 사실 문자 항의는 주로 그 내용 자체가 실명은 없고 핸드폰 번호만 이렇게 뜨는데요. 민경욱 의원이 거기다 대고 이제 너 누구누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밤낮 없이 괴롭힌 상대에게 그 협박성 문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 핸드폰에 저장이 된 번호가 아니면 네네. 이름이 뜰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 민경욱 의원이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여럿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다 불법 사찰 아니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황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민 의원 측에서 설명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번호만 있으면 실명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실제 제가 앱을 깔아봤거든요. 깔아봤더니 다른 뭐 소셜미디어 같은 것과 연동이 돼서요. 예. 그 보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간혹 사진이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끔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그걸 깔아서 했다. 이거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네, 일단. 불법 사찰 여부는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줄은 화장실에서만입니다. 예.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예. 이 취임사에서 정책 과제를 잘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뭐 정치 집단에 줄 서지 마라. 네. 뭐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히나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네. 예. 그런 메시지를 다시 좀 전하면서 일을 잘 해보자 이렇게 전한 건데요. 이 얘기 외에도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그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 투기 세력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자료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김현미 장관 오늘 취임사가 워낙 화제가 좀 돼서 네.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취임사 할 때 자료 화면을 띄우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PT 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모든 부처에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예. 국토부에서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놓고 한 적이 있는데요. 김 장관 측에 왜 이런 방법을 택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거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질의 경험상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예. 보여주게 하는 게 효과적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듣는 사람도 좀 덜 지루하죠, 그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청와대 임명 이제 할 때 그 네. 임명장 받을 때도 다른 후보자, 그 장관들과 달리 이제 어머니가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임명장 받을 때 이제까지 많이 보셨겠지만 배우자들이 동행을 하는데요. 김 후보자는 어머니와 동석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날 이제 임명 보고서 채택까지 진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를 해서 직전까지 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오후 4시 반에 채택이 되고 예. 7시에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는 지방에 있어서 바로 올라오지 못했고 예. 가까이에 계신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다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학교별로 100명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새 정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예. 오는 26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그러니까 자학연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부모의 임원이 이른바 이런 그 동원 문자 이런 예.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가 문자를 좀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학교별로 100명 이상 동원하기로 했다. 우리 예. 학교에서도 1학년 50명, 2학년 50명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원 보고가 필수다 이런 내용 강조하는 내용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시위, 네. 집회를 하겠다. 네. 학부모들이 나선 건데 학교 측이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고 합니까? 일단 해당 학교에서는요. 예. 학교 차원의 이런 행동이 전혀 아니었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딱 그었고요. 집회 주체인 자학연 역시 연합 차원의 공지가 아니었다. 개별 학부모회의 그 일탈 행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본격화하고 있지 않은데도 네, 반발이 뭐 상당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